윤석열 당선인과 당선인 측에서는 너무 외골수적인 외교를 하는 것 같아요. 외국 한미 네. 의존형, 미국의 의존형 외교를 하는 거죠. 한미 동맹이 중요한 거는 저도 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한미 동맹을 위해서 노력해 왔거든요. 그렇지만은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주변 사강 또 세계 네. 여러 나라와 잘 지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음. 어디 너무나 편중된 하다 보면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도 좋은 한미 관계를 끌어낼 수가 없고 어. 여러 나라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 첫 번째 지금은 지구가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지구촌에 있는 많은 나라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무역으로 연결돼 있고 경제로 연결돼 있고 정보가 연결돼 있고 모든 게 연결돼 있는 하다못해 것이죠. 문화도 보면 우리 그렇죠. 케이팝, K 다 컬처가 연결돼 있기 예.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 사강이나 여러 나라들하고도 관계를 잘 외교를 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확장되죠. 그래서 문화의 영토가 넓어지고 네. 경제의 영토가 넓어지고 또 사이버 공간에서도 넓어지고 이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서 사강 외교뿐만 아니라 네. 당선되시자마자 그 EU라든가 아시안이라든가 호주 이런 데도 이 특사를 보냈어요. 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K-팝 문화, 네. 한류, 뭐 어. K 방역 모든 것이 확대돼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작년에 음. 진입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인수위에서 너무 미국 일변도로 지금 네. 하고 있죠. 아하. 이렇게 되면 미국하고의 관계도 건강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요? 한미 관계가 중요한데 한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돼야 된다고 건강한 관계. 건강한 아니, 동맹이 돼야 된다는 내가 거예요. 미국 예. 좋다. 내가 이 사람 좋다. 계속 이렇게 표출하면은 사이가 더 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네. 반작용도 있어요. 어. 예를 들면은 예. 부부가 네.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네, 네. 근데 그 아내와 남편이 영화 취향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내는 이 A라는 영화를 보고 음. 싶은데 남편은 B라는 영화를 보고 싶어. 그렇죠. 근데 아내가 무조건 남편의 말만 음. 듣는 관계라면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또 남편이 음. 무조건 당신 보고 싶은 거 봐 따라 하잖아요. 네. 따라 하면 그때는 관계가 좋지만은 불만이 쌓이는 거죠. 참아야 되잖아요. 나 이거 보기 하고 싫은데 싶은 거, 예, 아내가 보니까 나는 예. 같이 봐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음.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서로 얘기를 통해서 네. 당신 A 영화 보고 싶어, 나 B 영화 보고 싶은데 그럼 음. 어떡할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당신 보고 싶은 영화 보고 네. 다음에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자. 음. 이렇게 합의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는 뭐 시간이 많으면은 당신 좋아하는 영화 먼저 보고 보고. 저녁 먹고 네. B라는 내 좋아하는 영화 보자. 저는 그랬어요. 후자를 많이 듣게요. 그러면 불만이 안 쌓일 거 아니에요. 한미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장할 걸 주장하고 예. 미국이 주장할 걸 주장하면서 서로 합일점을 찾아가는 게 좋은 거지. 한미 관계가 중요하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미국의 말을 따른다든가 네. 미국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주도권을 잃게 돼요. 하하. 그러면은 갈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는 하니까. 불만이 내재되는 겁니다. 국민 속에는 반미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오히려. 예, 그렇죠. 그래서 나중엔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관계가 있더라도 네. 서로의 주장을 하면서 서로의 그 합의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미국 일변도로 가다 보면 우리 주장을 제대로 못할 경우가 많아요.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따를 확률이 많죠. 네. 그런 건강한 관계가 안 돼서 언젠가는 그것이 안 좋은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 그러니까 부부 이 예도 들어주셨지만 관계라는 게 어떻게 한 사람이 좀 매달리다 보면은 네.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습니다. 봤을 때 외교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외교 업무를 했습니다. 군사 외교를. 외교라는 게 정말 네. 이게 외교랑 쉬워 보이면서도 네, 좀 민감하고 정말 잘 네. 따져볼 게 많잖아요. 예. 그 중령 때도 제가 한미 군사 외교를 했었고, 준장 때도 하고 어. 한미 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 할 때도 외교 네.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건강한 한미 동맹이 돼야 된다. 네. 저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주장할 것은 정확히 주장하고 네. 그거를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처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네. 한국과 미국이 똑같이 일치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이슈든지 어. 누구든지 네. 두 사람이 일치된 의견을 보기 어렵잖아요. 음. 토의를 통해서 일치된 의견을 끌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미- 의총도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렇죠. 그런 예, 예. 시간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의 주장을 정확히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은 네. 미국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또 미국이 양보해야 될 건 또 주장을 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가 돼 나가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합의된 것들은 행동력이 오래 가요. 왜? 서로의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래 하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그런 외교를 했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방위비 분담금을 네. 5조를 요구했잖아요. 5조. 어마어마하게. 그거를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못 들어준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협상을 해서 그 국방비 증가 정도로만 증가시키겠다 해서 5년 합의를 봤잖아요. 그게 건강한 것이죠. 끝까지 그 미국의 의견을 듣지 않고 우리 주장을 계속하면서 설득 작업을 해서 네. 낮춘 겁니다. 이것을. 아. 예. 우리 국익을 위해서 예, 설득하고 그렇죠. 우리 예. 입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예. 거였다. 만약에 미국이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미국 의견을 그대로 들어줬다. 아. 또는 그거 반 정도 들어줬다. 5조가 아니라 뭐 3조라도 들어줬다. 방위분. 예, 예.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국민들 속에 부당하잖아요. 이것은 비합리적이고. 네. 그러면 이제 반미 감정이 싹 트는 겁니다. 야, 미국 그 안 되겠어. 이러다 보면 결국은 또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오히려.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까지 네. 계속 주장을 하고 국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 정도는 이제 국민들도 납득하잖아요. 네네. 국방비 증가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합의가 돼서 바이든 정부 들어오자마자 바로 합의가 됐었죠. 아하. 그리고 5년치를 합의를 함으로써 앞으로 5년간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는 갈등 요소가 없어진 것이죠.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장점인 겁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죠. 그런데 뭐 한미 동맹이 무너졌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하. 예.